네, 지금 저희가 여름 한복판에 있고 이렇게 대작들 많이 나오는 이 시점에 수요일에 그 대작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신 이 감독님과 배우분을 보러 오신 관객분들한테 한 말씀씩 감사 인사와 함께 인사 한 말 좀 부탁드립니다. 객석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서 놀랬고요.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게 승하 배우와 그리고 나완정 기자님과 또 관객분들과 즐겁게 대화 나누다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많이 오셨군요.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얘기하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영화 보자마자 이것은 어린이판 시가 아니냐 이렇게 감독님께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만큼 정말 글과 함께 성장하는 이 소녀의 이야기가 날 것 그대로 이제 다가왔었는데 문성아 배우야 뭐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너무 라이징 스타로 기대하고 있었던 기대주고 영락 없이 너무나 잘 연기를 해냈죠. 그래서 이번 작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바비와 함께 흥행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서 외국에서는 뭐 바벤하이머 이런 오펜하이머랑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데 바비의 약어가 바비와 비밀의 언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진행하면서 질문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손 들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가는 그런 구성이고 그리고 뭐 인차 관객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것들도 얼마든지 11번 보셨다고요? 11번 보셨다고요? 오늘까지 11번 대사도 다 외웠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초반부에는 저도 이 영화 인터뷰 했지만 배우님 인터뷰도 못하기도 했고 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밀의 언덕이잖아요. 그 주인공 명은이 혼자서 간직한 어떤 비밀이자 누구든 우리가 좀 유년기를 돌이켜봤을 때 이불킥을 하게 되는 어떤 흑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초등학교 5학년에 어떤 그 특정한 시점에 이제 반작품과 글짓기를 처음 하게 된 소녀를 주인공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나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주인공을 주인공을 왜 초등학생으로 했을까? 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아닌 왜 초등학생으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극 중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 거슬러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고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을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인식이 형성된 시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게 초등학생 때로 머물더라고요. 그 최초의 기억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꺼집어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5학년이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을 1학년 때 6학년까지 접하게 되면서 느꼈던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 강사 일을 하셨었다고. 예, 맞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조금 반응이 좋고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그 약간의 환상을 짓는 그리고 5학년, 6학년, 9학년의 경우는 굉장히 리액션이 없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는 명은이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풍부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 역할이라서 4학년을 하고 싶었어요. 가지고 시나리오에서는 4학년을 고수해 오다가 제가 이제 승하배우를 딱 만났는데 승하배우 그 당시 5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촬영을 할 때는 6학년이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4학년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승하배우 나는 승하배우랑 같이 하고 싶으니 5학년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기존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면이
들어가서 좀 명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명은 역할을 맡은 문성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또래인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의 포부가 이 나이 또래 이 12살 소녀를 있는 그대로 정말 실제처럼 그려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나이대 입장에서 굉장히 중2여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는 입장이 되었지만 저희가 지금 중2병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 왔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실제 이 캐릭터를 보고 연기를 하고 시나리오 읽으면서 좀 실제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이런 걸 겪었다라고 느껴진 공감대라든지 혹은 아유 감독님이 조금 오래되셔서 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든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감독님이 예술 강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뭔가 어디서 많이 보셨던 장면들을 그렸다거나 많이 들었던 말투들을 써오신 거는 분명한 것 같았어요. 네. 일단 뭔가 냉철한 평가예요 지금. 약간 어설픈 면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뭔가 있을 법한 캐릭터들이었고 있을 법한 말투 대사들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막 다른 차이점 같은 거를 확 느끼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승아 배우가 제일 많이 칭찬했던 씬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관찰 잘했다고 하는 씬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그랬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할 때 말리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뭐 서로 말 들어. 그거 진짜 안다고. 그래서 칭찬 많이 받았어요 제가 승아한테.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막 그 싸운 것에 대한 스토리 같은 게 있어서 막 싸우는데도 스토리를 감독님이 쓰셨는데 원래 제가 근데 거기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싸운 이유를 만들면 안 된다. 애들은 이유가 있어서 싸우지 않는다. 그냥 싸우고 싶어서 싸운다 해가지고 이유 없이 그냥 진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걸로 기억해요. 상당히 많은 영감을 지금 불어 넣었네요 배우가. 인터뷰 때 들었더니 실제로 그 극중 명은이 친구들 앞에서 반장 선거에 살 얘기를 하고 뭔가 몸을 이상하게 꿈틀대는 그런 것들도 이제 문승아 배우와 함께 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관찰해서 포착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좀 개런티 많이 받았나요? 이건 질문 아닙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오디션 볼 때는 감독님은 첫눈에 너무 구수하다, 이 배우다라고 생각했지만 배우님은 나는 떨어졌다라고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왜 그런 상황이 됐나요? 저는 감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디션 봤을지 몰랐어요. 저는 감독님이 이미 반쯤 저로 정해놓고 연락을 해주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막 오디션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미팅하고 오디션의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감독님이 오디션 방향도 되게 특이했거든요. 지정 대본을 준다거나 자유 연기를 하는 게 아닌 즉흥극으로 전부 즉흥극으로만 2시간 정도를 1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끝나고 나서 엄마 나 준비해 갔던 걸 아무것도 못했어 이랬거든요. 뭐 준비해 간 거예요? 자유 연기 2-3개 정도. 근데 이제 그때 하고 나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됐냐라고 저는 평소에 물어보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 그냥 연락 없으면은 엄마도 말 안 하고 하면은 제가 굳이 물어봐서 엄마가 연락 안 왔어 하면은 그거 확인하는 게 더 마음 아프니까 그냥 안 됐나 보다 생각하는 편인데 뭔가 됐을 것 같은데 안 됐다고 하기엔 뭔가 됐을 삘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다요? 됐냐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연락이 안 왔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많은 사람을 보다 보니까 제 뒤에도 이제 오디션을 보느라 연락을 빨리 주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감독님이랑 한 번 더 만나야 된다라고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저는 2차 오디션인 줄 알고 갔는데 그냥 감독님이 저를 픽스를 하시고 저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던 거였어요. 감독님께 의도치 않게 애를 태우셨네요. 네, 그랬나 봐요. 근데 정말 중요한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제가 연락을 뜸했던 그 중간의 간극 속에는 아마 그 뒤에 오디션을 약속이 된
배우들이 있었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4학년이고 5학년 어떻게 바꾸지?를 비롯해서 제가 미처 승하배우를 만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를 지금 영화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명은은 성인 배우가 연기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감정의 고조가 굉장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물이에요. 저는 심지어 보면서 아니 저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굳이 왜 쪽지를 넣었을까 싶기도 하고 왜 뺐을까 싶기도 하고 혼자 너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문승아 배우한테는 일단은 본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대목에서는 얘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대목에서는 그냥 바로 이해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영화를 많이 보고 감상평도 들었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뭐 좀 본인이 생각한 것과 이 인물에 대한 생각한 것과 좀 달랐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 인물 까다롭다, 이상하다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까요? 제가 평소에 명은이 집회를 다니면서 명은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종종 명은이가 이해가 안 된다, 명은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제가 명은이를 사실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된 부분이요. 제가 영화를 보고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도 그렇게 막 잘 우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특히나 영화나 책을 읽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는 경우는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비밀의 언덕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나온 영화여서가 아니라 그냥 울었어요. 그냥 뭔가 이게 엉엉 운다기보다는 이제 점점 그런 글썽글썽해졌다고 해야 되나, 눈물이 고였다라고 한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랬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명은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보다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 회사원 아빠 만나서 사진 찍어서 하는 그 주말에 찾아가는 그냥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명은이를 그 장면에서 명은이가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저는 명은이가 되어봤던 사람이니까 저는 명은이를 이해해줘야지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 과정 중에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은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실제 배우를 만나서 실제 사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감독님이 현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시나리오 이렇게 대본 대사들을 넣기도 하고 장면을 넣기도 하고 행동 같은 것들을 수정하기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되게 구체적인 어떤 욕망을 가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사람이 됐던 어떤 현장에서 만들어진 순간들도 있었을까요? 정확히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지금도 사실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승하 배우가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구현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는 부분은 예를 들면요, 그 회장 친구 와가지고 뭐 어제 우리 엄마가 너희까지 봤대 했을 때 그 명은이가 아니면 어쩌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대사를 처리할 때 아니면 어쩔래? 이런 연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씩씩 이런 느낌? 정말 우리 초딩 느낌. 아니면 어쩔래? 근데 이런 연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어요. 제 마음 어딘가에서. 그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니, 승하 배우가 그럴 거라는 두려움보다 승하 배우를 만나기 전에 막연히 이게 네네네.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갈등이 처리되면 그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승하 배우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승하 배우가 그런 느낌의 호흡을 만든 거예요. 스스로 명은이가 돼서.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장면이 다 1이라는 연기와 3이라는 연기가 있으면 1.6의 연기를 1.6, 1.7, 1.8을 오가는 연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저는 편집 때도 놀랍고 촬영 때도 놀랍고 지금도 놀라워요.
그 장면이요. 제가 연기할 때 별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최대한 얄밉게 연기를 하자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낼 수 있었던 말투와 목소리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얄밉게 말할 수 있는 그 말투가 저거였어요. 아니면 어쩔래 그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최대한 얄밉고 최대한 뻔뻔스럽게 한다고 했던 말투였는데요. 하고 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봐도 저게 너무 제가 한번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친구들은 제가 연기하는 게 좀 적응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고개를 못 드는 친구도 있었고 계속 웃는 친구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계속 그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웃겼나 봐요. 근데 저 장면에서는 모두가 웃었어요. 친구들 모두가. 네, 그랬습니다. 아 근데 친구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영화를 다 봤다고 하면은. 아, 다 봤다기보다는 이제 본 친구들도 몇 명 있고 본 친구들인데 제 주변에서는 제가 워낙 학교에서 소문을 다 흥행을 네, 위해서. 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녀가지고 막 애들이 필요 없다는데 포스터도 안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난 괜찮아 근데 아니야 가져가 이래가지고 막 가져가게 해가지고 애들이 대체로 한번 봐준다는 느낌으로 봐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애들이 제가 다 단역 엑스트라로 나올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영화 보던 와중에 어떤 친구는 너 왜 계속 나와? 라고 어떤 친구는 저러다가 제가 계속 나올 애가 아니다. 주인공일 수가 없다. 저 연기 실력에. 이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명히 중간에 죽을 수도 있다. 계속 나오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니, 참고로 이 영화 개봉이 이제 지난달에 했잖아요. 근데 문승아 배우의 여름방학 시기에 맞춰서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 너무 놀란 게 중2 여름방학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곧 개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개봉 시기에 준비를 하느라 여름방학을 다 소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관계도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 보통 약 20살에 갓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막 낳아야 될 것 같은 이제 나이대의 젊은 부모가 나오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와 그 삼촌은 피를 나누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아빠 쪽은 별로 이제 뒤에 가족들이 언급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가족 구성도 참 명은이라는 캐릭터에 되게 좋은 영향, 이야기로서 좋은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족 구성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는 건데 사람들마다 가족 관계가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상해요. 꼭 명은이네 같지 않더라도 요즘 복잡해요. 되게 이상한 복잡한 가족 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참 집안끼리 싸우는 거, 돈, 집 그땐 그게 뭐지? 진짜 외계어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저기 형제 자매끼리는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데 왜 어른들끼리는 계속 저렇게 싸우는 거지? 왜 친하게 화해하지 않지? 그게 늘 저한테 미스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어느 집에나 누구 집에나 저런 사연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희 배급사와 함께 100일장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관객분들이 비밀의 언덕을 보시고 이제 가족이라는 주제, 뭐 성장이라는 주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이라는 주제를 쓰신 분들을 보면서 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가족의 사연들이 있구나 한 번 더 느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참 그 복잡한 어른들의 그 깨알 같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외할아버지가 너무 소녀딸에게는 다정하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아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게 다 이제 명은의 엄마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서 그렇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우리가.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인 에란이라는 캐릭터는 계속해서 지각을 해요.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은의 입장에서도
그때도 눈치 못 챘을 나이일 수 있지만 연기를 하는 또 문승화 배우 입장에서는 이 어른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 속 어른들과는 좀 다른데 일반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빈틈이 많다든지 허당이라 그러죠 우리 말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느꼈던 참 재미있는 이 영화 속 어른들의 모습이나 그 촬영했을 때 그 성인 배우분들이랑 같이 했을 때의 어떤 재밌었던 호흡 같은 거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부 감독님 포함 전부 제 수준이랑 되게 잘 맞으신 분들이셨어가지고 그래서 연기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제가 캐릭터별로 두세 개씩 썰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풀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기억에 남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장면이었지? 그때 명은이가 저 반장 안 할 거예요 하고 울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뭐가 힘들었는지 말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 장면에서 명은이가 이제 울고 난 그 장면에서 그때가 콜타임이 좀 이른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몇 시 정도였어요? 아침 뭐 새벽? 이렇게?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막 늦진 않았는데 한 6시, 7시? 그 정도였지 않을까요? 7시, 8시 네, 그 정도였는데 제가 그날 일어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엄마가 일찍 안 깨워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굉장히 비몽사몽한 상태로 갔는데 제가 대사를 몸으로 다 외워놓은 거예요. 몸에 익은 거예요, 대사가. 그래가지고 제 머리통 살짝 걸리고 선생님 얼굴 걸리는 그 부분이었는데 선생님은 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반쯤 감겨가지고 대사를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웃겨가지고 계속 NG가 몇 번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감독님은 눈치를 못 챘어요. 거의 장면 끝날 때까지, 촬영 끝날 때까지. 임선우 배우가 되게 이제 단편 영화, 독립 영화에서는 좀 신비로운 매력 있는 여성의 역할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연애 빠진 로맨스였나요? 거기서는 손석구 배우가 좋아하는 직장 선배로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 영화는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캐릭터가. 지금 캐릭터별로 썰이 한 두세 개씩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 풀었는데 지금 하나만 더. 다른 애들 얘기도 괜찮을까요? 아역 친구들. 네. 아예 그 어른 캐릭터 얘기 하나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장선 배우나 강규로 배우랑도 되게 나이가 어린 부모님인데 되게 의젓해 보이려고 하는 그 느낌들이 참 재밌었거든요. 일단 대게 먹는 장면에서요. 원래 이게 잘렸을 거예요. 아니 대게가 아닌가? 아무튼 고기 구워 먹는 장면에서 오징어탕? 맞나? 아무튼 그랬는데 저기 전화하자 했을 때 지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찰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6학년이었는데 사실 6학년인데도 제 친구들이 지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하니까 너무 찰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웃겨가지고 NG가 났던 저희 그 촬영장에서요. 웃겨서 NG 났던 장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강기로 배우는 독립영화는 거의 스타지만 신과 함께에서 왜 그 구자홍이라고 사망한 영웅 캐릭터로 나오기도 했었죠. 요소요소에 지금 저희가 이 영화에서 너무 좋아했던 배우들 앞으로도 보실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또 개인적인 원픽은 또 엄마 역할 한 장선 배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미리 시사에서 본 곧 개봉할 콘크리트 유토피아에도 제가 보기에는 끝에 잠깐 나와요. 목소리가 참 특이하신 그 딱 톤이 있거든요. 아마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지금 이제 그 문승아 배우가 얘기해준 톤처럼 명은이 처음에는 자기 막 예살맞게 자기만의 패턴으로 막 가다가 조금씩 이제 성장한다는 걸 보게 되는 게 이제 글을 쓰면서잖아요. 재미있는 연출이 이 영화에서는 결코 그 명은이 자기 입으로 전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명은이 쓴 글이 바뀐 게 아니라 명은에게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뒷부분에서 그 글과 반대의 이제 가족에 대한 명은의 감상들을 느끼게 만드는 연출이 참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이라는 소재를 먼저 선택하시게 된 부분 그리고 그 뒷부분 연출 사실 되게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시면서부터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이런 이제 명은의 성장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마지막 언덕신 말씀하신 걸까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암암리에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 저희가 굉장히 긴 몽타주 씬 있잖아요. 명은이 그부터 마지막 언덕 그리고 그 뒤에 엄마가 보는 장면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때는 관객의 마음에 일어날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인물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풍경들, 인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풍경들을 연출해 왔다면 그때만큼은 명은의 입장, 부모님의 입장 다 보여주면서 그 두 개를 충돌하면서 보는 동안 관객에서 이미 어른이 된 어린 시절을 지나왔고 지금은 성인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두 개의 안목을 둘 다 가진 관객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그 화학적인 그거를 치밀하게 그때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순간에 음악의 변곡 지점을 줘야 될까?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의 표정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어떤 길이만큼 보여줘야 될까? 그거를 그때 좀 많이 정교하게 작업을 했고요. 그 몽타주 씬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자매가 명은이 글을 되게 잘 보여줬잖아요. 그 뒤에 자매의 글도 잘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실의 글은 어떤 것이었는지 보통은 안 해도 되는 글이거든요. 왜냐하면 명은이 글이 이미 클라이막스가 끝났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아도 됐을 글이지만 진짜 솔직한 글은 무엇일까? 또 같이 잘 보여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볼 때 경이라는 인물이 보는 글과 들리는 사운드가 다르잖아요. 들리는 사운드는 혜진의 사운드거든요. 그 두 개, 그 충돌이 되는 소리와 이미지 통해서도 관객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풍경을 보고 싶었어요. 혜진이는 거기서 말하잖아요. 숨기지 않는 것이 숨기지 않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어머니가 보고 있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 충돌을 통해서 관객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문승화 배우는 그 장면들을 연기했지만 사실 이 장면들이 모여서 어떤 느낌의 이제 완성된 화면이 될 것인지 영화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들 본인이 연기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정말 완성된 영화로 봤을 때 그 글들이 나오는 장면들 그런 걸 보면서는 좀 어떤 감상을 느끼셨어요? 저도 궁금해요. 이제 저는 사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영화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얼굴 보느라 아니면 그냥 제 연기 보느라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집중을 못 했는데 제가 진짜 영화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었던 건 최근에 개봉하고 나서가 아니었을까. 개봉하고 나서 영화를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진정으로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출연한 영화다 보니까 신경 쓰기 싫은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정작 스토리나 영화적으로는 진짜 진정으로 감상을 했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글 나오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몽타주를 감독님이 굉장히 아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꼈다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제가 그 한번 몽타주가 나오는 장면에서 제가 그 친구나 이제 제이 배우나 같이 떠든다 하면은 감독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감독님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닌데 그 몽타주 부분에서 떠드는 걸 정말 안 좋아하셨거든요. 다른 씬보다도 그 몽타주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몽타주가 다른 롱테이크 씬들보다 더 그래도 롱테이크 씬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그 몽타주 하나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글 나오는 부분이요. 글쎄요. 그냥 좀 아직까지도 보면서
감독님이 막 몽타주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부분이니까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긴 한데요. 혹시 내후년에도 다시 볼 의향이 네, 있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는 그 부분, 그 원인. 제가 요랬던 적이 있어요. 저희 전주 영화제 때 맞아요. 제이 배우랑 순아 배우랑 같이 셋이서 나란히 봤었어요. 근데 저는 관객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몽타주 씨는 끊기지 않고 봐야 한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실 그때가 클라이막스거든요. 저희 영화의 백미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지? 이게 옆에서요. 제이가 언니 저 지켜주세요. 화장실 지켜주세요. 가고 싶어 이래서 제가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감독님 근데 저희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원장이 이러셔가지고 왜냐면 그때가 첫 프리미어였기 때문에 진짜 한국에서는 네, 처음이었죠. 한국에서 첫 프리미어에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고 관객들이 그 몽타주를 처음 이제 첫 갓 태어난 걸 보는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주연 배우가 저희가 근데 뒤에서 가는 화장실이 아니고 앞에서 쭉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랬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제이 배우는 혜진 역할의 그 글 잘 쓰는 이란성 쌍둥이지만 사연이 좀 있는 그 혜진 역할의 장대희 배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객석에서 질문을 조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네, 맨 뒷줄에 계신 관객분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영화다라는 얘기만 듣고 왔었고 주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주비까지 보게 됐는데요. 네, 사실 저 굉장히 이입해서 봤는데 왜냐면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모님의 직업이 농부시라서 이제 물려받을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러워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게 되게 조금 저도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저는 제 기억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부모님 직업을 쓰는 그 상황에서 되게 가슴 졸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입을 해서 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 영화 속에서 부모님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수가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그 배우 이름이 뭐였죠? 네, 명은. 네, 부모님께서 명은의 부모님이 명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명은의 모습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에 한번 방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이 영화가 관객들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한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바늘 같은 영화예요. 막 시간 여행을 하게 만드는. 가끔씩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 옛날에 그랬다? 너 옛날에 뭐 어떻게 해서 너 이랬잖아. 내 오빠는 뭐 이랬잖아. 아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모르는 부분들을 저는 주로 조명을 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강기루 배우님이 성호 역할, 아빠 성호 역할을 맡던 강기루 배우님이 첫 영화를 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난 명은이가 학교에서 저런지 몰랐다고. 진짜 배우분들도 정확히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아빠는 우리 딸이 저런지 몰랐네 이러셨어요. 네, 아니 집에서는 맨날 짜증만 부리고 뭐 사달라고 하고 투정 부리고 그러더니 학교에서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학교에서 자기 자식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사회생활을. 다만 저는 아시는 부분은 예를 들면 명은이가 고깃집에서 도망간 거 그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손바닥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실 그 순간 부모님은 자신의 가슴에 언덕에 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이거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공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또 명은의 편을 들자면 명은도 엄마랑 오빠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지만 말 안 하잖아요. 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두 분이 동시에 되셨는데 한 분씩 다 이렇게 마이크 드릴게요. 그럼 더 바깥쪽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되게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6학년을 올라가서 선생님이 그 자기에 대해서 써보라고 할 때 그 명은이가 되게 신나게 쓰잖아요. 그때 뭘 썼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 감독님이 말하지 말래요. 감독님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관객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특권, 자유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많은 말씀을 정확히는 못 드리는데 마인드맵이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때 대본에는 그냥 상기된 표정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명은이라고만 나왔는데 그 종이에다가 채우는 건 제가 직접 채웠어요. 그냥 제가 명은이라고 이입했을 때 그냥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 안쪽. 먼저 관객으로서 감독님한테 직접 감상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서 먼저 감상을 전하고 싶은데 저는 원래 어린아이나 미성년을 필두로 한 영화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오기 마련이고 근데 보통 성년이 되면은 그 이후로 그 시절을 단지 추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을 통해서 직접 또 흔치 않은 기회로 자신의 과거나 현재 또 어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감독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마지막 몽타주 씬에서 그 어머니가 읽는 글과 실제 들려오는 글의 그 충돌이 또 진실에 관한 관점에서 혜진의 입장과 명은의 입장이 사실은 달랐던 것 같은데 그 물음이 제대로 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난 게 오히려 관객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마련해 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명은이 초등학교에서 처음에 비밀 우체통을 만들면서 반 분위기를 좋게 했던 그 몽타주 씬이랑 이후에 혜진이랑 하양이랑 친해지면서 나눴던 돈가스 집에서 특히 그 장난치던 그런 장면들에서 아역 배우들 간의 그런 장난치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아역 배우들의 쉬는 시간에 장난치는 모습을 몰래 찍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독님의 디렉팅이 따로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아역 배우들이 정말 친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지 그 제작기가 궁금했습니다. 예,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승하 배우가 마이크를 든 걸 보니까 할 말이 많은가 봐요. 한번 해주시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사실은 즉흥 연기를 굉장히 잘 못해요. 그래서 저 때는 또 특히나 이게 비밀의 언덕을 촬영하면서 즉흥 연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상황극 하는 게 점점 늘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늘었는데 이게 감독님이 오디션 때부터 상황극 즉흥 연기를 요구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막 그렇게 잘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즉흥 연기를 편애하고 그러진 못했어요.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희 배우, 그러니까 혜진 배우가 즉흥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 당시에. 그래서 제희 배우랑 하얀 배우 덕분에 제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돈가스 집 장면에서는요. 원래 대사가 따로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대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혜진이 어머니의 직업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수위가 높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게 감독이 갑자기 중단을 하신 거예요. 돈가스 집에서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고. 근데 감독님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상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출팀, 제작팀이랑. 그러다가 너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뒤늦게 저도 GV 다니면서 감독님한테 들었던 건데 감독님이 그때 이걸 저희한테 시키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 성인들 앞에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시키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바꿨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주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다녔는데 이거를 지금 승아 배우 입에서 들으니까 저 또 신기하네요. 왜냐면 뭐 제가 뭐 연출부랑 제작부랑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거는 제 입으로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승아 배우의 기억 속에는 제가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남아있던 거죠. 왜냐면 감독님이 촬영장에서 심각했던 적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저희 앞에서는 이게 막 카리스마 있는 감독님의 모습보다는 약간 편안하게 대해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승아 배우가 대체적으로 잘 말해준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승아 배우를 캐스팅하고 나서 승아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본이 있는 것도 잘하고 즉흥 연기도 잘한다는 걸 저는 오디션 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명은이라는 인물은 연기를 잘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어떤 매력이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승아 배우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저와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같이 호흡을 맞추는 정말 가깝게는 혜진이나 민규, 멀게는 친구들, 명은이의 반경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이랑은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끔 했어요. 촬영장에 가기 전에 서로 미리 만나고 노는 시간을 가지면은 현장에서 안녕 우리 진호를 봤잖아 하면 더 반가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인 배우건 그리고 성인이 아닌 미성년 배우건 한 번씩은 만나게 해주는, 그래야 아마 승아 배우가 현장에서 모든 끼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아마 비결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앞에 두 분이신데요. 맨 앞줄, 두 번째 줄 계신데 지금 먼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비밀의 언덕의 애정과 의리로 오늘 장기하 음악 감독 지휘와 더문 무대 인사 티켓을 다 날리고 왔습니다. 뭐 제가 좋아서 온 거니까. 근데 저는 감독님하고 승아 배우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감독님한테는 그 성원 씨라는 가상의 도시 이름을 쓰셨잖아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꼭 가상의 도시 이름을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제 당선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그런 필요한 부분 때문에 쓰셨을 것 같긴 한데, 꼭 그렇게 가상의 도시 이름을 쓰셨던 이유와 이제 장편으로는 데뷔작이신데 마치 뭐 윤가은 감독님 영화 윤가은 유니버스를 보는 것처럼 이미 감독님의 그 영화관이나 세계 또 다루실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벌써 차기작이 하나 진행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지은 유니버스로 네네. 승아 배우님한테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라이징 스타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비밀의 언덕 때문에도 이제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 영화를 10년 후쯤에 이제 성인이 돼서 만약에 보신다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생각을 한번 가상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네, 우선 가상 도시를 설정하신 이유부터 여쭤볼까요? 비밀의 언덕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관객분들이 한 번쯤은 겪으셨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던 인물들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나왔던,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공간들은 우리가 또 처음 보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 겪어왔던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묘사하는 어떤 무엇 하나라도 어떤 인물의 직업 혹은 어떤 환경의 무엇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해를 사지 않게끔 모든 것을 세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아예 실제하지 않는 공간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하지 않는 공간을 세움으로써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CG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야 됐어요. 정말 지운 게 너무 많고 휴대폰 번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지은 유니버스는 이어집니까?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역시나 굉장히 인간을 되게 깊이 파고 있는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진전이 되면
오늘도 좀 쓰다 왔는데 네, 그거를 끝내면 또 공개할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아 배우 10년 뒤 다시 보자.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굉장히 애정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나와서 애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안 나와도 애정을 할 거지만 제가 이 영화에 투자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정말 관객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제 시간이며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이 촬영하기 몇 달 전부터 저를 계속 만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못 만난다고 해도 굳이 줌으로라도 잠깐 하자 그래서 줌으로 하고요. 제가 멀리까지 나가기 힘들어 하니까 저희 집까지 와주시고요. 집 쪽까지 와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감독님한테 투자했던 시간, 그러니까 이 영화에 투자했던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애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볼 것 같은데 10년 뒤에 본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가 않은 게 저는 몇 년 뒤에도 굉장히 종종 볼 것 같은 영화예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열어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주 볼 것 같은데 10년 뒤에 본다고 하면은 그냥 귀엽다 그 정도로 생각하겠죠? 저때 젊었을 때가 좋았지. 20대 때문에. 네. 그 50대에는 참고로 영화 감독을 하신다고 그렇게 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좀 일이 커진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마 5학년인가 6학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작품이 개봉을 했을 때였을 건데 그때 어떤 기자분께서 뭘 얘기를 하다가 저랑 제가 그날 딱 마침 학교에서 나이 꿈 지도 그리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쓸 게 많았어요. 막 20살에는 아카데미 가고 30살에는 뭐 무슨 어디 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50살에 뭘 쓰지 하고 고민하다가 영화 감독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썼던 거를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게 생각보다 이게 좀 일이 커진 것 같은데 50살에 영화 감독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해야 되겠네. 네, 이정재, 정우성에 이어 문승아 배우의 연출작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줄에 가운데 계신 관객분이 질문을 잠깐 흔들어 주셔가지고요. 일단 짧게 질문 먼저 드리고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 보니까 그 문승아 배우 젓가락질이 되게 특이하던데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설정이셨던 건지 원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저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저 때가 워낙 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때 젓가락질 조금 서툴기도 했고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보다가 꼭 물어보더라고요. 너 님 젓가락질 왜 저럼? 이러면서 그냥 저거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웃기게 한 젓가락질이긴 한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네. 근데 되게 좋았어요. 네, 젓가락질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일단 그 영화 자체가 승아 배우 연기도 좋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문학적인 서사가 얼굴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 그거는 어떤 배우가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깊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사실 끝장면에 이제 혜진이 목소리가 나오면서 저는 약간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큰 상처를 아주 담담하게 풀어냈는데 이게 상당히 또 잔인한 코드가 될 수도 있겠다.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면서 굉장히 잔인한 코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뭐 차기작 인간적인 어떤 그 내면의 깊은 곳을 파다 보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질문을 할 수 없는. 네, 그러면 끝인사를 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움이 항상 보고 나면 또 보고 싶고 지금 많이 보신 분들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러면 촬영한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특히나 지금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그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뭘 쓰고 있는 그 명언의 모습이 나온
동네가 어딘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촬영지에 대한 팁, 저희가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어떤 코스를 좀 알려주시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저 혹시 계단이 어딘지 계단은 종로 창신동 이쪽에 있어요. 저희 감독님 자주 깜빡깜빡하세요. 거기 같이 있었던 게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네, 정말 책임적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해서. 두 분 다 이제 한 분은 장편 연출 데뷔자, 한 분은 이제 장편 주연 데뷔자 이렇게 되셨는데 이 영화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끝인사 하시면서 좀 어떤 영화로 본인들에게는 기억될 것 같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흩어진 밤이 주연. 그 흩어진 마음도 이제 주연이죠. 거기는 완전 메인이라고 하기엔 오빠도 있고, 네, 좀 흩어져 있었죠. 일단은 오늘 좌석이 빨개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뭔가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고 저도 이 집을 다니면서 이게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고 어떤 말을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근데 그게 또 지브의 맛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거를 승하 배우가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관객분들이 꺼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GV가 제가 아까 7시에 차에 있었거든요. 이제 관객분들이 영화 보실 시간인데 그때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어떻게 보실지.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에는 가게 오신 분들을 명은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명은이 분들 영화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속에 있던 명은이가 오늘 가시면서 많은 수다를 명은이와 혹은 같이 오신 분들과 많은 수다를 떠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나온 영화라서가 아니라요. 진짜 너무 재밌는 영화니까요. 인처관람 해주시고요. 제가 학교에서 듣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듣보가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해서 듣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제 해시태그 문승아해서 올라오는 게시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서야 좀 문승아 배우 다 됐네 약간 그러면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저한테 관심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실 방학이 14일? 열흘 정도 됐어요. 주말 제외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GV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GV 계속 알차게 GV를 했는데 제가 그러느라고 학원을 사실 한 번도 못 가가지고 2학기 선행학습을 거의 못했는데 그래도 너무 알찼던 방학인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